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덕양산 행주산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로를 끼고 있는 한강변의 야트막한 이 산이 바로 이 덕양산이 되겠고요. 덕양산보다는 우리에게는 이 행주산성으로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덕양산이 아닌가 싶고요. 왼편으로 여러분들 망화대교가 있고요. 그 뒤편으로 행주대교가 있는 이 한강 하류를 끼고 조선시대의 최대 위기 중에 하나였었던 임진왜란 당시의 3대첩 중에 하나인 이 행주대첩의 현장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덕양산 행주산성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도읍을 새로 정하게 되었을 때 이 한양을 지키는 내사산과 외사산 중에 바로 이 외사산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덕양산이 될 텐데요. 이 안쪽으로는 동서남북의 타락, 인왕, 목멱, 백악산이 서울을 감싸고 있고 이 내사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서에서 동으로 흘러 내수인 청계천을 이루게 되고요. 바깥쪽에는 북한산, 아차산, 덕양산, 관악산이 외사산을 이루어서 서울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큰 강을 끼고 있어서 풍수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이 수도 서울의 내사산과 외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줄기가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대도시의 우리 서울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산줄기와 물줄기의 절묘한 어우러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 중에 외사산의 하나가 바로 이 덕양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이를 도읍으로 정하게 되었을 때 조선 팔도 고금 청남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조선 팔도의 중심을 이루는 곳에 바로 이 경도 새로운 수도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수도는 내사산과 외사산 그리고 이런 한강으로 아울러지는 이런 물줄기를 통해서 수도 서울다운 이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덕양산 행주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데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에 있는 이 행주산상은 이 한양의 외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특히 이 고려시대부터 이 고을의 이름이 덕양현이었고 이 덕양현에서 오늘날에도 이 덕양구가 나오게 되었고 덕양산이라는 이름도 이 행정구역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 행주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이 붙이게 된 것은 이 고려 태조 때부터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큰 봉우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왕봉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행주대첩 당시에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서 왜군을 물리쳐 행주라는 지명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이런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날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행주대교와 방화대교 사이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덕양산 행주산성이 되겠고요. 그 가까이에 행주 나루터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국 이 한강 하류의 중요한 저희 당시의 교통로상의 중요한 물길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이 바로 이 행주나루였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고양군과 마주보고 있는 이 남쪽 지역과 연계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이곳이 그만큼 묘지에 해당되다 보니까 행주산성의 발굴 과정에서 삼국시대의 석성의 유구들이 이렇게 발굴되는 것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이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 일대는 군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곳을 일찍이 이 덕양산 앞을 행주대강이라고 이렇게 불렀었고 또 일명 행호라고 이렇게 불려왔었는데 그렇게 됐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대강이었고 한편으로는 호수 같다고 해서 행호라고 불려졌었던 이유는 이곳으로
저 강화도 서해 바다가 밀물이 되게 되면 바닷물이 역류에 올라오는 곳이기도 해서 결국 이 강물과 밀물이 하루에 2번씩 교차하면서 이 지역이 결국 민물과 바닷물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기수역에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고 마치 호수와 같다 그래서 행호라고 불려졌었던 곳이라고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겸재 정선의 행호 관어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행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곳곳에 기와집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곳이 일찍이 많은 제도가들의 별서가 있었던, 별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앞에 많은 배들은 이렇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장어라든지 웅어와 같은 이런 고기들이 이곳에서 많이 잡히다 보니 오죽하면 이곳에서 웅어를 잡아서 임금님께 진상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설치되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큰 장관이었고 그래서 이 웅어 관호도도 그려지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바로 이렇게 배가들이 떠 있는 이 여기가 바로 이 행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편에 있는 이 봉우리가 바로 이 덕양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편에 덕양산이 있게 되고요. 바로 이 동네가 바로 행주라고 불렸던 동네가 되겠고 그래서 행주내리와 행주외리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됐고 이것에 행주나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 나루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남쪽으로는 양천과 북쪽의 고향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하나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 살구 행자와 더불어 다행하다 할 때 이 행자가 함께 이 지역의 지명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덕양산에 올라서 바로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광들을 보게 되면 남쪽으로는 저 멀리 계양산부터 앞에는 개화산에 이르는 이런 산들이 남쪽으로 바라보이면서 오른편에는 행주대교가 있어서 행호답게 정말 넓은 하천을 한강 하류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이 덕양산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고요. 북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멀리 북한산 자락들이 쭉 이어져 그곳에 넓은 뜰이 펼쳐져 있는 것을 통해서 서울의 서쪽 지역의 넓은 풍광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요지가 바로 이 덕양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유로를 끼고 동쪽으로 쭉 가면서 서울이 바라다 보이는 바로 최요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행주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넓은 한강이 물길이 이 서해 바다로 나아가는 곳에 바로 이 행주산성 덕양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행주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강을 끼고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야트막한 산이 해당이 되지만 바로 주변에 이렇게 한강과 장릉천을 끼고 있는 이런 요지이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아주 탁월한 전략지로서 이 행주산성이 꼽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4.9m의 낮은 덕양산이지만 주변이 평야지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사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서남쪽으로는 한강이 동북쪽으로는 장릉천과 습지대가 하나의 자연적인 해자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남쪽 면은 경사급한 이렇게 험준한 절벽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격리될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강을 통해서 후방 지원이 가능한 곳이어서 결국 임진왜란 때 적은 병사로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지형적인 유리한 상황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권율 장군이 이끈 이 전투가 바로 그래서 행주대첩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주산성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이 군사 기지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양 군대가 강화도를 거슬러 진입하고 있는 당시에
하던 당시에 덕양산에서부터 행주 외동에 걸치는 각봉우리에 포대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행주산성이 중요한 방어 요새지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970년대에 들어서서 민족의 성지로서 이렇게 거듭나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양산이 있는 그 정상 부분에 행주 대첩비를 통해서 이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행주 산성 지역은 이 덕양산이라는 이름을 대체해서 우리에게는 더 행주산성이라는 것이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와는 다르게 이렇게 행주라고 하는 명칭이 당시에는 쓰여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한자가 이렇게 바뀐 이유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원래 이 권율 장군의 충절을 기린다고 해서 행주서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 살구나무가 많은 강변이라는 뜻의 행주가 쓰여져 왔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 행주라는 명칭은 고려시 때부터 사용이 되어 왔었던 것인데 오늘날에 이 임금님이 행차한다는 의미의 행으로 오늘날 바뀌게 된 것은 결국 행주 대첩 이후에 왕이 다녀가고 난 뒤부터 임금님이 행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행자가 바뀌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무슨 행주치마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이런 스토리는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주서원은 사실 권율 장군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기공사라고 하는 그의 공을 기린다고 하는 이런 사당이 이 충장사로 이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이곳을 모신 이런 서원으로까지 이어져 오늘에 이르게 되고 행주산성 일대의 관리 자체를 이 행주서원이 맡아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복원이 되어 있는 바로 이 행주서원의 모습들과 더불어 그 당시에 권율 장군, 권율 기리는 이런 비가 충장사에 있던 것이 지금 이곳으로 옮겨와 있게 된 것도 그런 권율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제사 공간이 바로 이 행주 서원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 서울을 있게 했었던 천만다행으로 이러한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외세의 이러한 진입으로부터 지켜냈었던 덕양산, 행주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서울이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천만다행 덕양산 행주산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덕양산 행주산성을 오늘도 꽃밭에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